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란 간의 전쟁을 보면서, 역시 근데 이거 현대전은 정보전쟁이다. 정보전. 그러면서 그 이란의 진짜 핵심 장성들, 핵심 시설들을 핀셋으로 이거 파괴하는. 그래서 이제 이거 이스라엘의 모사드, 이 조직을 이게 우리가 지금 다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우리 국정원요, 너무 한심하고 무능하고 우려가 된다. 우리나라 국정원이 과연 전쟁 났을 때 어떤 역할을 할까?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번에 국정원장 이종석, 이 자는 도저히 돼서는 안 될, 반드시 막아야 될 자다. 이렇게 봅니다. 왜 이종석이는 안 되느냐?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네 가지로 사불가로 말씀드리고, 일단 정보전 모사드 역할을 한번 보십시오. 뭐 다 아시겠지만, 진짜 핵시설, 군사시설, 그 다음에 이란의 중요 지휘관들, 이렇게 확실하게 핀셋, 서로 공격해서 그대로 성과를 내는, 이거 보고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근데 공격 처음 했을 때요, 이란의 참모총장, 뭐 이름을 길어서 모하마드 호세인 바게리 참모총장, 그 다음에 이란 혁명수비대라고 있잖아요. 그거 유명하죠. 혁명수비대의 총사령관 살라미, 호세인 살라미, 그대로 집에서 자다가 그대로 드론으로 바로 이제 피격당해서 사망했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죠. 이거는 뭐 전쟁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현대전이 정보전인데, 그건 이제 대단한 겁니다. 최고 사령관을 딱 그대로 핀셋으로 제거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모사드의 정보 역량들, 그리고 핵과학자 2명도 딱 정리하지 않습니까? 실제요, 이거는 이제 뭐 어느 쪽이, 저는 무조건 이스라엘을 규탄한다고 하는데, 이재명 정부는. 근데요, 이란도 이미 그림자 전쟁이라 합니다. 이란도 실제 전쟁을 벌여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란이 전면전은 안 하지만 누굴 이용한다? 바로 이제 레바논의 헤즈볼라, 우리 무장 조직 있잖아요. 레바논, 헤즈볼라, 또는 팔레스타인, 유대인하고 성경부터 아주 앙숙이죠. 다윗과 골리앗 할 때 팔레스타인, 거기도 하마스라는 또 무장 조직이 있잖아요. 이걸 이란이 다 대주는 거예요. 뒤에서 자금이나 무기를 대주면서 대리 전쟁, 이걸 그림자 전쟁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이 정당 방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스라엘을 침략을 규탄한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 봅니다. 이재명하고 다르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요, 지금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이 이런 기사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 있잖아요. 이란의 대통령 위에 시아파잖아요. 대통령 위에 최고 종교 지도자가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이란이 이슬람 혁명이 났잖아요. 호메이니 옛날에. 그러면서 지금 최고 지도자가 이제 하메네이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 하메네이. 여기를 제거하려고 했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는 심하다, 막았다는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부인하고 있는데, 그렇게 확인해 봐야 되지만, 제가 보기에 이 정도 이스라엘의 모사드 역량이나 정보력, 몇 달 전부터 드론을 딱 대기하고 있다가 치지 않습니까? 진짜 이란의 최고 지도자도 제거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만 진짜 그러면 전면전
트럼프 대통령이 그건 부담스러우니까 막았다는 이런 게 보도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국정원 어떻습니까? 우리 국정원 지금 이게 간첩 수사도 못하는데 전쟁 나면 북한의 참모장 하나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김정은이 바르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참 이게 그 질문을 이건 뭐 던지는 제가 바본죠. 우리나라의 국정원은요 이미 존재 의의를 저는 상실했다 봅니다. 파벌 싸움에 정권이 바뀌면서 완전히 막 친북, 종북, 간첩들이 판치는 이런 국정원이 돼버렸단 말이야. 완전히 정권이 괜히 좌파 정권 왔다 갔다 하면서 서훈이, 박지원이 이런 자들이 다 망치놨단 말이에요. 국정원을. 이미 완전히 북한의 부역자로 국정원이 전락해버렸단 말이에요. 간첩 하나도 못 잡는데 무슨 전쟁에 이런 게 모사드처럼 이런 역할을 합니까? 이런 게 국정원을 왜 1조 이상 돈을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으로 유지해야 됩니까? 진짜 저는 한심하다. 그리고 걱정이죠. 안보가 불안하죠. 여기 또 이종석이가 이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종석이가 제일 문제가요. 이 자는요, 기본적으로 그 북한의 부역자입니다. 북한에 리호남이 공작원한테 돈 줄 때 필리핀 마닐라 이화영이가 그때 같이 간 놈이 이종석입니다. 그러게 팩트예요. 거기에 신고하고 하니까 야 요즘에 어느 시대인데 야 북한 사람 만나면 되지 무슨 신고를 하냐 이런 말도 안 되는 간첩을 비유하는 이게 이종석입니다. 완전히 대북 송금의 주범이 이재명이고 그 다음에 이해찬이고 그 밑에 이종석이고 제일 말단이 이화영입니다. 대북 송금 사건에 이화영이가 억울하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이종석이가 왜? 이종석이가 성남시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할 때부터 거기에 같이 일했다 합니다. 야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그 조그만 기초단체잖아. 기초단체. 그런데 이재명이가 성남시 있을 때 남북교류위원회를 만드는 거야. 지가 위원장하고 그 다음에 부위원장이 이종석입니다. 성남시 그 기초단체 남북교류위원회 거기에 부위원장을 한 거죠. 이재명이가 위원장이고 그때부터. 그리고 이게 경기도지사 때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재명과 일하면서 북한에 이재명 가는 거 다 작업 공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쌍방울에 돈 받아가 민주평화광장 대표를 한 게 이게 이종석입니다. 이런 자가 국정원장을 한다고요? 그렇게 정보에 대해서 알기나 압니까? 그냥 학자 하다가 저렇게 북한에 퍼주는 이런 게 일하다가 그 다음에 통일부 장관, 통일부하고 국정원이 하는 일이 같냐고요. 통일부는 통일정책이고 국정원은 북한의 간첩도 잡고 또 북한의 정보 수집해서 전시에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모사드처럼 진짜 그 한심한 거죠. 이제 뭐 국정원은 차라리 없애는 게 나아요. 이종석이 같은 이런 자각이 가가지고요. 또 북한에 뭐 정보가 줄줄줄 새면서요. 뭐 북한에 뭐 퍼줄 거 없나? 몰래 뭐 줄 거 없나? 이러면서 아이고 이재명이가 뭐라는데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게 전쟁보다 낫다는데 북한에 빨리 좀 퍼줘가지고 전쟁만 막자 이래가게 되겠습니까? 더러운 평화가 전쟁보다 나으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핵 시설 공개하겠습니까? 장기적인 평화를 위해서 영구 평화를 위해서 단기간에 전쟁도 불사하는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종석이는 대북 송금에 연루돼 있고 그 다음에 이해찬이하고 민주평화광장 쌍방울 돈 받아가 이재명 취재했고 그 다음에 북한에 신고도 안 하고 불법 접촉이 된다고 떠들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정보 경험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우리에게 북한에 퍼주는 부역자다. 이런 네 가지 이유로 절대 이종석은 국정원장을 막아내야 됩니다. 이런 자가 하는 국정원을 없애버리기 나아요. 새로 하나 만드는 게 정보기한. 그렇잖아요. 진짜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모사드 정보전 보면서 한편에 부럽기도 하고 야 대단하다. 우리나라는 진짜 전쟁 나면 어떻게 될까? 전쟁 나면 이런 게 걱정이 되기도 하고 심각한
안보 위기다. 따라서 국정원을 제대로 그 모사드처럼 현대 정보전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키게 되고 원래 취지에 따라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정치적인 바람을 안 타야 돼요. 아니 정권이 좌파 정권이 들어온 데서 국정원을 마음대로 그 요원들 정보까지 북한에 다 흘려버리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공작을 합니까? 이런 게 국정원은 정권의 교체 관계없이 본연의 일을 하도록 진짜 독립을 쓰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수상바뀐 자국의 모사드가 바뀝니까? 이거는 제가 국정원은 분명히 제 역할에도 바뀌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종석처럼 이런 자각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걸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